중년 이후를 위한 맹자.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 진짜 행복을 찾는 지혜.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지혜갑부 채널입니다. 오늘은 맹자의 또 다른 귀한 가르침, 즐거움은 백성과 함께한다. 여민동락이라는 메시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맹자 해왕상 1-2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울림과 실질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 맹자와 해왕, 그리고 진정한 즐거움에 대한 대화. 맹자는 중국 고대 사상가로 공자의 인사상을 이어받아 사람과 사회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특히 그는 통치자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번영이 온다고 보았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해왕상 1-2편은 맹자가 위나라 해왕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해왕이 맹자에게 묻습니다. 현명한 사람도 즐거움을 누립니까? 왕의 질문은 자신도 백성을 잘 다스리면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보여줍니다. 맹자는 여기에 비유를 들어 답합니다. 만약 왕께서 작은 동산을 만드시고 사슴과 돼지를 기르신다면 백성들도 그곳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왕께서 음악을 연주하신다면 백성들도 그 소리를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왕의 즐거움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왕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맹자 사상의 핵심을 꿰뚫습니다. 맹자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혼자만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될 수 없으며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만이 지속 가능한 행복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왜 맹자는 혼자만의 즐거움에 그토록 회의적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르침이 바쁘게 살아온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혼자만의 즐거움을 쫓는 중년의 모습, 그리고 그 그림자.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나만의 성공,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차를 사고 큰 집을 마련하고 골프나 해외여행 같은 취미를 즐기는 것이 성공한 삶이자 행복이라고 여겨왔죠. 이만하면 나도 성공했지 하는 뿌듯함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 뒤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비싼 취미를 즐겨도 어딘가 공허하고 좋은 차를 타도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으며 넓은 집에 혼자 앉아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온통 경쟁의 흔적만 남아있고 진심으로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허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자, 고독과 외로움.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오직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했을 때 결국 찾아오는 것은 깊은 고독입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하고 나면 부부 둘만 남게 되는데 배우자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진 경우 더욱 고독과 외로움이 심해지죠. 두 번째 그림자, 공허함과 무의미함.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즐겨도 그 즐거움이 타인과 연결되지 않을 때 깊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내면의 빈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그림자, 사회적 단절. 나만을 위한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와 단절됩니다.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고 지역사회 문제에 무관심해지며 결국 내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번째 그림자, 불안감 증폭. 혼자만의 즐거움은 더 많은 것을 향한 끝없는 욕심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찾아 헤매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게 되죠. 이는 만족 없는 삶과 불안감을 심화시킵니다. 맹자는 혼자만의 즐거움이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것임을 꿰뚫어 보았던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통찰은 깊이 와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즐거움은 무엇일까요? 3. 함께 나누는 즐거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진정한 가치. 맹자가 말한 여민동락은 단순히 백성들에게
베풀라는 자비의 메시지를 넘어섭니다. 통치자가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할 때 백성은 왕을 따르고 나라는 안정된다는, 즉 지속 가능한 행복과 번영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 중년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고 내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때 비로소 깊은 만족감과 행복을 느낍니다. 나의 즐거움을 남과 나눌 때 그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의미 있는 인간관계.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진정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가족과의 깊은 교감, 친구와의 진정한 우정, 이웃과의 따뜻한 소통은 중년 이후 삶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셋째, 사회적 존경과 영향력. 나의 즐거움을 나누고 공동체에 기여할 때 사회는 나를 존경하고 나의 영향력은 커집니다. 물질적인 성공을 넘어선 진정한 지혜가 부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이기도 합니다. 넷째, 내면의 평화와 안정. 타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경쟁과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불필요한 욕심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은 중년 이후의 삶에 큰 위안이 됩니다. 다섯째, 활기찬 노년 준비.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삶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활발한 사회 활동과 의미 있는 관계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며 나이 들어서도 삶의 활력을 잃지 않게 합니다. 맹자는 개인의 행복이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꽃피운다고 보았습니다. 여민동락은 바로 그 행복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인 것입니다. 4. 함께 나누는 즐거움을 실천한 중년들의 이야기. 맹자의 여민동락은 결코 거창한 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중년들이 어떻게 이 가르침을 실천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동네 사랑방을 연 60대 박정숙 씨. 박정숙 씨는 대기업에 다니던 남편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자 예상치 못한 공허함과 무력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쉬어보자며 드라마를 보거나 소일거리를 찾았지만 며칠 가지 않아 더 큰 외로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경로당에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는 지인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박정숙 씨는 젊은 시절 요리 솜씨가 좋다는 칭찬을 자주 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집 거실을 개조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사랑방을 열었습니다. 매주 두세 번 십시일반 재료비를 모으거나 직접 준비해 정성껏 점심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 오시던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나 10여 명이 넘게 모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꽃이 피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정숙 씨는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과 그리고 외로움을 덜었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할 때 그 어떤 물질적인 즐거움보다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 혼자 뭘 할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박정숙 씨는 이제 동네에서 박반장으로 불리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닌 이웃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은 것입니다. 사례 2. 재능 기부로 청소년 멘토가 된 50대 이승준 씨. IT 기업에서 25년간 일하며 탄탄한 경력을 쌓은 이승준 씨는 중년의 나이에 퇴사 후 잠시 방황했습니다. 막대한 퇴직금과 재산을 모았지만 문득 내 삶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지역 청소년 복지관에서 IT 멘토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큰 기대 없이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고 코딩을 가르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게임만 하던 아이들이 코딩에 흥미를 느끼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것을 보며 이승준 씨는 젊은 시절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꿈을 찾았어요 라고 말할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합니다. 돈을 벌 때도 즐거웠지만 이렇게 내 경험과 재능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꾸는데 쓰인다는 사실이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이 과정 자체가 최고의 즐거움입니다. 이승준 씨는 이제 주 2, 3회 복지관에 나가 아이들과 함께하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재능 나눔을 통해 진정한 여민동락을 실천하고 있는 중년의 표본입니다. 그의 활기찬 모습은 주변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민동락이 더욱 중요한 이유. 인생의 풍요를 더하는 지혜. 우리는 중년에 접어들면서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는 시기를 맞이합니다. 젊은 시절의 목표가 개인적인 성취였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공동체와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맹자의 여민동락은 바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외로움 극복과 관계 증진. 중년 이후 찾아오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여민동락은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우리는 비로소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삶의 의미 재발견. 돈과 명예가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타인에게 기여하고 공동체에 봉사하며 함께 즐거움을 나눌 때 우리는 내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 증진. 활발한 사회 활동과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감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함께 웃고 움직이는 것이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약속합니다. 지속 가능한 행복. 일시적인 쾌락이나 소유욕에서 오는 즐거움은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타인과 나누는 즐거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보람과 유대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사회의 긍정적인 영향력. 중년은 사회의 중요한 축입니다. 우리가 먼저 여민동락을 실천할 때 우리 주변과 다음 세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갑부의 모습입니다. 6. 오늘부터 여민동락을 실천하는 작은 습관. 지혜갑부가 되는 길. 맹자의 여민동락은 거창한 봉사활동이나 엄청난 기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을 통해 충분히 이 지혜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작은 공동체에 관심 갖기. 내가 사는 동네, 아파트 단지, 동호회, 동창회 등 작은 공동체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단순히 참여하는 것을 넘어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잘하거나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어 이웃과 나누는 것도 좋은 시작입니다. 둘째, 재능 기부 시도하기. 내가 가진 지식, 기술,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 재능 플랫폼을 활용해 보세요. 악기 연주, 외국어 교육, 컴퓨터 활용법, 요리법 등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나의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하는 취미 생활 찾기. 혼자 하는 취미에서 벗어나 여러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아보세요. 등산, 독서 모임, 봉사 동호회, 합창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넷째, 경청하고 공감하기. 가족이나 친구, 동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도 여민동락의 시작입니다. 나의 이야기에만 집중하기보다 타인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해 보세요. 다섯째, 감사 표현하기.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작은 습관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고마움을 말로 전하거나 작은 선물을 건네는 등 진심을 담아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맹자의 여민동락은 20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오늘날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는 우리 중년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닌 타인과 함께 나누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고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여민동락을 실천하며 살아가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2막을 지혜가프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